네, 지금부터는 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1712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입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자였죠. 그 사람이 이분이 태어난 후에 열흘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아버지와도 그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분은 이제 인생에 계속 불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16세에 와랑부인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체계적으로 교육에 열중하게 되었는데요. 학문 예술론, 그리고 사회 계약론, 그리고 에밀이라는 것을 저술을 하였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 에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밀이라는 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소의 교육 사상을 크게 아동 존중 사상 그리고 자연주의 사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이 에밀이라는 저서에서 남자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결혼하기 전까지 5단계로 나누어 교육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에밀입니다. 아동을 주제로 책을 쓰고 그들의 교육을 저술한 그를 후대에는 어린이의 발견자라고 호칭을 붙여줬다고 해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인간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선한 상태를 잘 가꾸어야 한다 라고 했으며, 루소가 선은 곧 자연이고 이 선한 상태를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 학교, 사회, 문화 등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악한 영향, 습성을 학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대요. 그래서 그가 강조했던 교육과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선한 상태를 가꾸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두 번째, 아동 존중 사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의 교육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탈피했고, 아동에게 외부의 간섭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동 자신의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에도 굉장히 의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성인은 사회의 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즉, 사회의 어떤 그 나쁜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성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아동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아동이 가진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자, 그래서 루소의 교육사상은 선한 인간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동 개개인 발달에 따라 잠재적인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돕는 아동 존중 사상이 19세기 이후에 많은 사상가한테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페스탈로치, 프레벨, 그리고 듀이를 포함한 아주 많은 교육 관련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소를 크게 나누었을 때 아동 존중 사상과 자연주의 사상이라는 것 두 개.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자연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의 역할은 악한 것으로부터 아동을 막아주는 것, 방어하는 것,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해서 안내하는 것이 성인의 역할이다. 까지를 강조한 것이 바로 루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레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벨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들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죠. 프레벨이라는 이름은. 자, 프레벨은 어머니가 태어난 지 9개월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또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계모의 무관심에 따라서
그 무관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 어머니를 잃은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아빠가 교회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굉장히 우울하고 사색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읽기 습득이 굉장히 느렸고 지적인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래의 아이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의 세계에 강한 집착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날카롭게 사물을 관찰하는 법을 그 시기에 배웠고 직관적 과학적인 연역법을 스스로 체득했어요. 어린 나이에 우주의 정신적 통일에 관한 심오한 개인 철학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은 산림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밑으로 들어가서 도제 훈련을 받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수행하시다가 감옥살이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다가 페스탈로치의 노선을 따르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진보적인 학교에서 교사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자, 그 다음 누군가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들어갔었는데 그 가정교사의 그 활동을 했던 게 그의 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작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독일로 들어와서 두 가지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아 학교를 세운 거고 그것이 원래 이름을 아동의 양육 활동 강습소 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나중에 킨더가든, 지금의 유치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고치게 되죠. 그 다음 기숙 사범학교를 설치한 것, 그래서 놀이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그 다음 출판사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이 큰 인기를 얻은 뒤에 여러 나라에서 발간이 되었고 아동 교육의 증진을 위해서 교육과 사회의 종합적인 개혁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분이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면 자, 프레벨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머니가 프레벨 생후 9개월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프레벨은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의 교육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 신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을 깨닫는 것으로 루소 교육의 목적이 자연성이라면 프레벨은 신성을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벨은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자기 내부의 신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라는 부분을 이분은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창조적 자기 활동의 원리, 노작의 원리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프레벨은 아동이 스스로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창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교육은 스스로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그러니까 열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기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스스로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그것을 열어주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강조했다라는 거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창조적 자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놀이와 작업을 굉장히 중시했고 그래서 은물이라는 것을 고안했고 유치원이라는 것을 창설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레벨의 교육 방법으로는 바로 이 노작의 원리가 있는데요.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표현한다고 보았죠. 이분은 교육의 목적이 신성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신성으로 본 프레벨은 노작을 인간 생명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어려서부터 근로나 생산 활동을 교육해야 되고 아동의 놀이를 최초의 생산 활동으로 간주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에 져서 인간 교육에서 놀이는 아동기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인 산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아동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형성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레벨은 사회화의 원리를 주장하였는데 이 사회화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화의 원리라는 것은 교육의 한 과정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절, 협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프레벨의 창조적 자기활동의 원리, 노작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교육 사상은 이후 듀이, 킬패트릭 같은 20세기 초 아동 연구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전 소개된 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3대째 버몬트에서 농사를 지은 농부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몬트의 농장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듀이는 우주의 정신적, 유기적 본성을 강조하는 신해결주의에서 자신이 이제껏 모색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열성적으로 해결 철학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는 대학 총장에게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교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충고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84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그 해의 가을 모리스 교수의 간청으로 미시간 대학교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자, 독서와 관찰을 통해 그는 대부분 학교 교육이 낡은 전통적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동 심리학이 밝혀낸 여러 사실과 변화하는 민주적 사회 질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뒤는 이러한 결점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 철학 연구에 이제 주된 관심을 쏟게 되었다라고 정해져 있죠. 자, 교육에 관한 저서가 바로 학교와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와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두 기본적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여기서 제시된 교육 원리가 한번 살펴보면 교육 과정이 아이들의 흥미에 바탕을 두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가운데 사유와 행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바로 이 축소된 공동체로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틀에 박힌 수업을 담당하는 감독관보다는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는 사람, 학생의 동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육의 듀이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과 철학이 제안한 교육 이론과 실천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 학교를 어디다 세웠냐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시카고 대학교 안에 이것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 학교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듀이의 보육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듀이하면 여러분이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것이 실용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진보주의 교육사상가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1899년에 듀이 학교, 실험학교를 그의 부인과 설립해서 열정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학교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탈피하여서 심리적, 교육적 가설을 실험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교육 이론의 중요 특성을 한번 살펴보죠. 삶과 교육을 동일시한다라는 것, 삶과 교육을 동일시한다라는 것, 교육은 삶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듀이는 성장을 경험의 계속적인 재조직 또는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듀이는 삶의 특징에서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듀이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아동중심 사상의 구체적인 교육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경험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듀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흥미와 요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학습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는 주체로 인식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의 조성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강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의 원리입니다. 성장의 힘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이 아니고 내부의 힘, 경험으로부터 학습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유아의 성장은 내면으로부터 힘을 억압하지 않는 자발적인 활동의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자, 세 번째는 지성의 원리입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지식을 형성하는 경험의 재구성, 즉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탐구의 원리입니다. 듀이의 교육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탐구의 결론이 아닌 결론에 이르는 과정. 어떻게 그 과정까지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는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행함으로써의 학습, 즉 learning by doing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듀이의 사상은 현대 보육 사상의 아동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아동 중심 사상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아동의 독립된 삶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듀이의 그 사상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았어요. 코메니우스로부터 시작되어 듀이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각 학자마다 강조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그 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도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레벨의 음물, 그리고 그의 교육관, 그리고 듀이의 교육관, 루소, 로크 등의 교육관들이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고 현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후대의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